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8일 월요일 아침 9시 26분입니다. 금요일날 미국 마감부터 살펴봐야겠죠? 금요일날 미국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물론 많이 올랐는데 아직까지 반등의 의미 정도까지밖에 없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올라야 될 자리에서 일단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스닥 지수가 넥라인을 붕괴시켰었는데 이제 그거를 다시 회복했다라는 거. 추세 하락으로 돌아섰다가 이제 다시 추세 상승으로 지금 이제 들어온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추세 기준선을 깼다가 다시 회복한 거죠, 하루 만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그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테스트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고 일단 보고 있는데, 재료를 좀 보시면은 뭐 고용지표 호조 및 금리 안정이랍니다. 솔직히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뭐 계속 드는 게, 뭐 고용지표 호조는 잘 모르겠고, 금리 안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하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주식시장 모습을 하루에 2번씩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추세 전환이라는 게 이 뭐 코스닥 개잡주도 아니고 지수와 시장이 추세 전환을 한다는 게 정말 오래 걸리고 어렵죠, 지금 보면요. 근데 이제 뭐 금리 안정이라고, 금리가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뭐 하루 좀 덜 올라왔다고 해서 금리 안정이랍니다. 하여튼 웃기는 거죠. 계속 어쨌든 악재는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저기 악재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금리가 상승한다는 게 악재인데 일단 지속되고 있다. 단지 어제는 그 정도가 좀 덜했으니까 반등을 했다. 기술적으로도 얘네가 올라와야 될 자리였기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 보면은 이제 전 종목도 다 올랐습니다. 5,690 종목 상승, 2,020 종목 하락 이렇게 나와 있고, 전 종목 다 오른 와중에도 일단 테슬라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네요. 그죠? 참 재밌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잠깐 내용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제 뭐 사실 S&P하고 다우 이런 거는 솔직히 요즘에 좀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주도주가 아니고 나스닥이 주도주니까, 일단 뭐 나스닥 좀 먼저 보자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 12,450이 추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라인인데, 이거 붕괴되면 추세가 상승 추세가 꺾이는 건데, 이 라인을 보시다시피 어젯밤 회복했죠.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라인은 몇 번 정도 테스트한다. 하루 이틀 만에 이 결정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을 한참 테스트할 거기 때문에 아무튼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렇게 반등 나와야 될 자리에서 올라온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직까지 이 자리에서 진짜 반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진짜 뭐 제가 생각한 대로 한 번 더, 한 번에 죽지는 않는다 말씀드렸죠. 이게 추세가 죽는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들썩들썩 꿈틀꿈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 뭐 리플이나 이런 데 보면서 한 번씩 좀 드리고 있는데, 꿈틀꿈틀 할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조용히 못 올라오고 여기서 다시 한번 미끄러지면서 추세가 죽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아직까지는 모르죠. 가능성은 다 있는 거예요, 가능성은. 그러니까 뭐 물론 요즘에 그 주식시장이 못 오르게 하는 요소들 중에 금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환율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걸 굉장히 막아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금리하고 환율이 살짝 조정 나오는 와중에, 금리하고 환율이 살짝 조정 나왔다 갈 수 있잖아요. 조정 나오는 와중에 주식시장이 한 번 더, 지금은 이제 외복 만드는 거고 다시 한 번 더 쏜다는 보장 없다고 말 못한다는 겁니다. 이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이 조정 나오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건 어쨌든 아직 가능성 열어놓으셔야 되고, 아직 모르는 일이고요. 아무튼 지금 뭐 넥라인을 테스트했다라는 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S&P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넥라인 터치 못하고 이번에 일단 뭐 좀 많이 널널하게 해서 올라갔는데, 아무튼 모르죠.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 단기 하락 추세가 꺾인 건 아니니까. 단기 하락 추세죠. 지금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단기 하락 추세에 와 있는 거고, 큰 장기 상승 추세가 아직 안 꺾인 것 뿐이죠.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지지와 저항 자리는 뭐 제가 맨 처음에 여기 3910짜리 저항으로 알려드렸는데, 이젠 저항이 좀 낮아진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네요. 3850짜리 정도가 이제 어떤 저항이 되겠죠.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놀았던 요 자리를 기준으로 또 시장 구경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로화는 드디어 이제 넥라인을 어젯밤 터치했네요. 그죠? 유로화 같은 경우는 여기가 추세를 결정짓는 넥라인이다. 중요한 자리다. 이게 붕괴가 되면은 유로화는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돌아선다 라고 했는데, 일단 보시다시피 유로화 같은 경우 어젯밤에 딱 넥라인 터치하고 나서 지금 현재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등 나올 만한 자리에서 이제 반등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타이밍들이 딱딱 그렇게 맞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약한 한국 코스닥 같은 건 이미 오래전에 추세가 붕괴돼서 하락 중이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뭔가 좀 무슨 일이 일어나고는 있다라는 거. 그 10년물 채권 금리가 뭐 안정세다. 이게 무슨 안정세, 그죠? 안정세 아니죠. 10년물 가격인데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금리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 전혀 정지된 것도 아니고 곧 저점도 낮아지고 있고 이런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잘 올라가고 있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달러 인덱스하고 좀 이런 그림을 좀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만 살펴보고, 달러 인덱스 같은 거 보시면은, 그렇죠, 달러 인덱스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모양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에 결과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볼린저 밴드 위에서 현재 잘 놀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어쨌든 정말 역사적인 일이긴 합니다. 지금까지는 밑에서만 빌빌빌 했던 친구가 드디어 위쪽으로 나 힘이 좋아 라고 하면서 이 힘자랑을 한번 해준 게 금요일 밤이라고요. 근데 어쨌든 단기 고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힘 조정, 원래 힘자랑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힘자랑을 했기 때문에 뭐 단기 고점일 가능성도 있다. 볼린저 밴드 위쪽에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쉬었다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 좀 해보고 있는데, 아무튼 추세 전환 됐습니다. 그죠? 달러 인덱스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전환됐고, 91이 기준이었는데 91을 아주 장대 양봉으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테스트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신뢰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 90일 위쪽에 대한 매물 소화함을 했고, 여기서 90일 아래쪽에 대한 지지력 한번 강하게 테스트했고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고, 변동성 지수는 어젯밤에 하락했죠. 그죠? 저기 S&P 올라오니까. UVXY 같은 게 현재 4거래일째 이렇게 보시면은 변동성 지수 베팅 하시는 분들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보통 4거래일 거의, 이게 어쨌든 쉽게 그렇게 잘 지지력이 잘 안 보인다고요, 이게. 그죠? 아마 대충 이런 식으로 뭐 박스권 안에서 이번에 이렇게 여기서 놀다가 올라갈 모양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잘 보긴 보자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8.5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8.5가 붕괴되면 안 돼요, 그죠? 8.5가 붕괴되면 안 되고, 그 대충 박스권 상단이 뭐 9.7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9.7에서 뭐 9.8 이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매집을 해보시겠다 만약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서 매집하시지 마시고 아래쪽에 좀 내려오면은 여기 어딘가 언저리에서 매집해 보시다가 이거 붕괴되면 갖다 버리시고요.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어딘가 박스권에서 좀 물량을 모아보려는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세력들이 이런 모습 나오고 있고, 쉽게 이렇게 막 대박을 잘 안 준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뭐 당연히 뭐 다 봤지만 그래도 한번 보자면은 채권 금리는 잘 올라가고 있다. 10년물 채권 금리인데 잘 올라가고 있다, 그죠? 이 뭐 금리 안정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그 단계를 아셔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서야 이제 10년물, 그러니까 이게 10년물 금리가 이게 어떤 시장 금리의 대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서야 얘가 좀 올라가기 시작한 거고요. 이제서야 얘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금리에 어떤 영향을 주기 아직 그까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을 빌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제 생활을 하는데 실물 경제에서 쓰는 다양한 금리들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얘가 미치고 있진 못해요. 이제서야 올라가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아직 꿈틀꿈틀 더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아직까지 실물 경기 쪽으로는 이게 아직 안 오냐, 그런 걸 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이게 금리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냐. 그래서 예전부터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면 정크본드 금리 같은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정크본드 금리,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리는 아니고 이제 ETF죠. 숏 정크본드라는 ETF인데, 이게 어쨌든 정크본드 금리입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 실제적으로 무슨 일이 생길 거면 정크본드 금리가 많이 올라야 된다고요, 그죠? 근데 정크본드 금리 같은 경우는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10년물 채권은 이렇게 올랐는데, 10년물 금리는 이렇게 올랐는데 얘는 아직도 이 저점을 다지고 있는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 얘가 본격적으로 올라와야 이제 주식시장의 상승도 끝날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어떤 지금 자산시장은 계속 회색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젯밤에도 살짝 넘었다가 결과적으로 밀렸는데 소화하고 있는 거죠. 위쪽에서 매물대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정크본드 금리가 아직, 그죠? 정크본드 금리 같은 게 아직 올라가고 있지 않다. 이런 걸 보면서도 저 금리 상승이 아직까지는
그냥 그 기우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좀 열어놔야 되겠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눈에 띄는 그 금리 상승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 않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금리가 올라오고 있지는 않으니까 이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야지 주식시장이 진짜 악재가 되는 거고 진짜 손에 잡히는 악재가 되는 건데 지금은 뜬구름 악재인 거죠. 우려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자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식시장은 더 들썩들썩 거릴 수 있다라고 가능성 열어놓자고 하는 거고요. 정크본드 금리를 봐도 되고 이거 이제 예전에 안 드렸던 이야기인데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금리를 비교를 해보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신흥국에 있는 뭐 중국 채권 금리 한번 볼까요? 중국 10년물 금리에서 미국 10년물 금리를 한번 빼보자고요.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잘못 쳤다. CN10Y죠. 중국 10년물 채권 금리에다가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를 뺀 건데 이게 떨어지고 있으면 뭐겠어요? 이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미국 금리만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장은 그냥 이제서야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에 대한 막연한 우려인 거지 이게 손에 잡히는 악재, 당장 눈에 띄는 악재는 아닐 수 있다는 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재는 아니라는 거. 얘가 이렇게 올라가야 실질적인 이게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 신흥국에서 돈이 본격적으로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쏠리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렇게 처지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 금리만 올라간다는 거. 신흥국 쪽은 금리가 올라가긴 올라가요. 신흥국 쪽도 미국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근데 그 금리 올라가는 게 그렇게 강하진 않다는 거. 미국만 지금 겁나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현재 특징입니다. 근데 물론 이 점이 이렇게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대가리를 드는 순간, 얘가 반등을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이제 악재가 손에 잡힌다라고 하는 뭐 그런 순간이 되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어떤 거를 다 봐도 돼요. 뭐 중국 10년물 국채하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비교해봐도 되는 거고, 뭐 아니면은 뭐 독일 거 비교해봐도 되는 거고요. 하여튼 지금 전반적으로 다 이래요. 전반적으로 다 지금 이 아래쪽으로 이게 처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만 금리가 오르고 있다. 아직 실질적으로 이 금리가 실질적으로 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뭐 그렇게 정도 볼 수 있겠죠 아마. 뭐 예를 들면 한국 것도 그래요. 한국 금리하고 미국 금리를 비교해봐도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아래쪽으로 꺼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도저도 아닌 완전 신흥국 거기 때문에 방금 전에 보셨던 중국이나 독일 채권 금리처럼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내려오지는 않는데 얘도 내려온다는 얘기죠. 이렇다는 얘기는 뭐다? 이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시장이 그냥 금리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우려 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도 이렇게 주식시장 몇 번 정도 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고점에 대한 테스트이 외봉으로 잘 죽지는 않을 거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금리 같은 거 놓으면서 이렇게 금리 같은 거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한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좀 조심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테슬라 숏 사신 분들 뭐 지금까지는 성과가 좋을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강했던 놈이 그 원래 부자는 죽어도 3대는 간다고,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고 몇 번 꿈틀거릴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막 떨어지고 있을 때 조바심 나고 비쌀 때 사지 마시고 아마 몇 번 정도 할 거예요. 몇 번 정도 어딘가 고점 어딘가가 몇 번 정도 더 테스트할 수 있으니까 어딜지 모르겠지만은 올라오면 이제 그런 자리에서 좀 천천히 매집한다는 생각으로 해봐야지 마음 급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젯밤에 나온 뉴스들 좀 뭐 간단하게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일단 그 이번 주 증시 이벤트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우선은 3월 10일 수요일 날 한국장 마감하고 저녁에 밤에 그 미국 10년물 채권 입찰 이벤트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금리가 이렇게 치솟고 있는 이 대장이 10년물인데 이놈의 입찰 이벤트가 있다. 여기서 금리가 어떻게 될지 잘 봐야 된다라는 점. 목요일 날은 30년물 채권 입찰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이벤트 잘 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그때 금리가 어떻게 되겠죠. 그때 어떻게 금리가 될 수 있을 거고, 공교롭게 이제 그 이번 주 목요일 그 10년물 채권 입찰한 그 결과가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이 다음 날이
한국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목요일 날 이벤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나와 있는 뉴스들 좀 보면은 일단 주말에 상원 통과했습니다. 부양책이 상원 통과해서 상원 통과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뭐 완전히 백악관으로 뭐 이게 법안이 들어가서 도장 찍고 이런 이벤트까지는 아직 아닌 게, 보시면은 하원이 이게 약간 뭐 수정이 됐대요. 수정이 돼서 9일날 다시 표결, 내일 밤에 다시 표결하고 백악관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번 주 중에 슈퍼 부양책은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죠? 이거 알아놓으시고요. 주말 동안에 슈퍼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했답니다. 물론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서 뭐 굳이 뭐 이거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은, 아무튼 이벤트 진행되는 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은 뭐 2조 달러인가 3조 달러인가 또 뭐 부양책 한 번 더 한다고 또 막 지금 뭐 바람 놓고 있죠. 그런 부분도 좀 그런 이벤트들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통과가 됐다라는 거 주말 동안에 요거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통과된 소식 때문에 지금 미국이 갭상승 출발한 것 같아요. S&P 지수도 갭상승 출발했고 나스닥 시장도 갭상승 출발했고 뭐 이런 모습들을 일단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일단 시장 분위기는 일단 좋게 시작을 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미국이 금요일 날 반등했다라는 내용하고 슈퍼 부양책이 상원 통과했다는 이런 내용들이 금요일 날 반영이 안 됐으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분위기가 좋은데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이번 주는 아니고 이제 다음 주죠. 17, 18일 날이 FOMC 회의인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관련된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주말 동안에 연은 총재들 몇 명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연준의 분위기는 어쨌든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을 그냥 용인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세인트 연은 총재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옵션으로 안 본다라고 하고 있고, 국채 시장의 움직임을 특별히 우려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죠. 미니의 연은 총재 이 아저씨도 실질금리 거의 동일하다, 국채 시장 연준 정책 효과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실질적으로 10년 국채 수익률은 많이 움직이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대부분의 움직임이 인플레이션 기대에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뭐예요? 나는 10년물 국채금리 올라도 신경 안 쓴다라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경제하고 인플레가 뜨거워지도록 더도 편안하다. 나는 금리 올라가도 신경 안 쓸 건데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들 그 표현의 방법만 달랐지 좀 일관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저기 파월의장도 그랬죠. 대장부터 부하들까지 전부 다 지금 이렇게 금리 상승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는 모습, 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 속은 타들어가겠죠. 이런 뉴스들이 나왔었다라는 거 좀 보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제가 방금 전에 뭐 정크본드 금리하고 뭐 신흥국들 이런 것들, 우리나라 금리하고 뭐 독일 금리하고 중국 금리하고 미국 금리 비교했듯이 이제서야 이제 신흥국서 첫 자본 유출이 뭐 일어났다, 뭐 이 정도, 지금은 그 정도 상황인 겁니다. 그죠? 그 정도 상황인 거고, 아직 이게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러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하늘에 붕 떠 있는 좀 그냥 그런 악재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한국 시장 봐야겠죠. 일단 환율 먼저 보면은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강하게 잘 올라가고 있어요. 뭐 딱히 뭐 고점이니 뭐 이런 걸 논하긴 좀 뭐하고, 물론 뭐 단기적으로 위쪽으로 한번 이렇게 볼린저 밴드 위쪽으로 한번 쐈기 때문에 뭐 단기 고점일 가능성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추세적으로는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결과적으로 이 추세 전환 되는 데까지 몇 달 걸렸죠. 여러분 몇 달 걸렸죠. 아무튼 뭐 이런 점들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체크 굳이 뭐 저런 거 이제 딱히 볼 필요 없습니다. 추세 전환 돼서 잘 가고 있는데 뭐 굳이 제가 뭐 중요한 거 한국 만기주입니다. 그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제 만기주 관련해서 생각해봐야 될 거는 이 옵션 가격하고 이런 거 보면 된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오늘 월요일이고 화수목 이제 3거래일, 오늘까지 해서 4거래일 남았는데 4거래일 남은 상황에서 지금 양압이 지금 이제 10 가까이 돼요. 10이죠, 10. 대충 9.8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9.8, 9.9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선 너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비싸요. 오늘 아침에 일단 갭상승 출발하긴 했어요. 선물 시장이. 선물이 갭상승 출발했으니까 일단은 뭐 옵션 쪽도 갭상승 했겠죠. 콜 옵션이.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게 차라리 오늘 갭 하락했으면은 뭐 반등할 수도 있었겠지만 솔직히 이 갭 상승이 콜옵션에 좋은 자리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가는 방향대로 믿으면 안 돼요. 아직까지 비추세 구간이고요. 어쨌든 여전히 그 하방 쪽이 조금 더 유리하긴 유리합니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방향성은 나오지 않았고 언제든지 이 상방 유리하냐 하방 유리하냐 이거는 아직까지 얼마든지 하루 이틀 만에 바꿔버릴 수 있을 정도로 둘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지금 단지 이제 하락 쪽으로 조금 더 무게중심이 쏠려 있을 뿐인 거지.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미 만기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뭐 기준가 이런 이야기는 굳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만기주까지 왔으니까 만기주 되면 이제 이런 거 그냥 그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부 다 무너지지만 아무튼 뭐 보시다시피 풋옵션이 지난 뭐 2주, 3주 가까이 지켰던 기준가를 드디어 붕괴를 시키고 있는데 붕괴시키면 원래 콜 대박이 나야 되는데 콜 대박 나기도 어렵단 말이죠. 왜냐면 만기주니까. 그냥 양쪽으로 다 그냥 죽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시장 보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차월물들 움직임들이나 좀 한 번씩 좀 대충 지나가면서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월물들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뭐 강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하긴 뭐 지금 차월물 보기도 좀 이릅니다, 그죠? 하여튼 풋옵션들이 지금 이제 만기주가 됐으니까 한 달 동안 지켰던 자리를 이제 붕괴시키고 있는 게 좀 자연스럽기도 한데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콜옵션의 시세를 주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죠? 왜냐하면 옵션이 너무 다 비싸서 뭐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뭐 보시다시피 변동성 지수는 이번 주에 계속 감소할 거예요. 아마 이번 주 쭉 빠질 겁니다. 아마 쭉 빠질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뭐 계속 위아래 테스트 해야 되는 거겠죠. 코스닥 시장은 오늘 약간 좀 중요한 날이었긴 한데 일단은 위쪽에서 일단 저항을 만들어내는지 아니면 지지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자고요. 지금은 대충 코스닥 선물지수 기준으로 한 1400 정도 자리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세 번째 못 넘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모양이 나오려나 한번 좀 이런 거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뭐 제가 뭐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계속 어떤 뭐 박스권 내에서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고 저항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넥라인은 83,200원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넥라인 밑에서 계속 놀고 있고, 중요한 자리 변동성 터지려면 이제 81,000원 초반대를 깨야 변동성이 터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환율 정도 체크하시고, 제가 뭐 특별히 지금 한국에 대해서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다만 이제 시장은 어쨌든 이번 주 내에도 계속 좀 깝깝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겠죠. 만기 일이니까. 그리고 선물 만기도 껴 있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이번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해서 사실 그저 12월, 1월 이렇게 해서도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상승, 그러니까 선물이 전반적으로 방향성 위쪽이었기 때문에 선물 만기까지 껴있는데 지수를 폭락시키기도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넥라인, 나스닥이 넥라인 터치하고 아마 반등도 나왔고 뭐 이런저런 이벤트도 있으니까 아무튼 쉽게 죽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 참 깝깝하네요, 그죠? 빨리 방향성이 나와야 속 시원할 텐데 일단 뭐 눈에 띄는 방향성은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환율이나 이런 건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살짝 조정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폭등할 수도 있어요. 여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 둘 다 열어놓고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정 그것도 있죠. 이번 주 일정 전인대가 11일 날 한국 만기일 날에 그 리커창 총리 리커창 총리 있으니까 리커창 총리 그 기자회견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